안녕하세요. 홈도부입니다. 남양주 왕숙에 이어서 남양주 진접2 지구에도 정약이 2개 떴습니다. 이게 지역이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우선 지도부터 보고 갈게요. 남양주 완숙 본 청약의 신호탄을 쏜 곳이 바로 여기 A1 블록과 A2 블록입니다. 이게 허 벌판에 짓는 신도시이기 때문에 알파벳 A2 뭐 이렇게 붙는 거고요. 우선 여기 사전 청약과 일반 공급을 모두 마쳤는데요. 사전 청약 당첨자들의 포기가 속출했습니다. 무려 약 40%가 포기한 거죠. 왜냐하면 이게 사전 청약할 때보다 분양가가 많이 올랐거든요. 그렇게 나온 포기 물량은 일반 공급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A1 블록 경쟁률은 29.3대 1, A2 블록 경쟁률은 11.3대 1이 나왔어요. 뭐 나름 선방한 거긴 한데 올해 초에 진행된 다른 3기 신도시 본 청약과 비교하면 조금 저조한 숫자예요. 우선 부천 대장이 128대 1이었고요. 하남 교산이 263.1대 1을 기록했거든요. 이렇게 비교하니까 아주 많이 저조하긴 했네요. 여하튼 남양주 왕숙 A12는 청약이 끝났고요. 여기 바로 위에 붙어있는 남양주 진접2에 있는 A1 블록과 A4 블록이 8월 13일 특공 시작을 합니다. A1 블록은 일반 공공 분양이고 A4 블록은 신혼희망타운이에요. 그럼 여기는 넣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이 많으실 건데요. 우선 두부별 개수부터 보고 들어가야겠죠? 두 개 다 두부별 4개입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10년을 참을 수 있다면 이만한 가성비는 없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A1 블록부터 볼게요. 위치는 여기고요. 총 920세대이니까 대단지입니다. 여기서 특공 물량이 198세대가 나오고 일반 공급은 65세대예요. 나머지는 사전 청약이고요. 특공 물량 중 가장 많이 뽑은 거는 신생아와 생애지초네요. 이따 이 두 개의 자격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공공 분양이라 규모가 크지 않은데요. 전용 5일과 5구 이렇게 두 개가 나왔어요. 뭐 20평대라는 거죠. 그리고 전매 제한 3년과 재당첨 제한 10년이 걸리니 전세 두기는 조금 애매합니다. 실거주 수요가 들어오는 게 좋겠죠. 내부를 살펴볼게요. 이렇게 가상 인테리어만 봐도 새 집에 어떻게 인테리어를 할까 설레더라고요. 그래서 이 집이 얼마냐? 전용 5일의 분양가는 약 3억 5천에서 3억 7천, 전용 5구는 약 4억에서 4억 3천입니다. 계약금은 10% 그리고 중도금이 30%인데요. 내년 10월과 내후년 8월에 15%씩 나눠내면 됩니다. 근데 이 물건이 중도금 집단 대출이 미정이에요. 그렇다는 건 개별적으로 은행 가서 대출받아야 한다는 건데요. 이럴 경우 개인 DSR 등 기준을 깐깐하게 보기 때문에 본인 신용들을 먼저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그럼 여기 A1 블록에 당첨되면 돈이 얼마나 필요할까? 우선 계약금 10%잖아요. 4,400만 원은 현금으로 준비하시고요. 중도금하고 잔금은 입주 시에 주담대로 돌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LTV 70%를 적용해서 약 3억을 받게 됩니다. 여기 모자라는 금액 8,600만 원을 현금으로 준비해야 되니까 당첨 시 총 필요한 자금은 약 1억 3천이 됩니다. 그런데 주택 가격이 6억 이하잖아요. 그럼 나라에서 저금리로 해주는 보금자리론이나 디딤돌 대출 등을 받을 수 있어요. 물론 소득 기준 등을 충족을 해야 되는데 어찌됐든 이게 훨씬 금리가 작기 때문에 꼭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특공에서 가장 많은 물량이 나온 신생아와 생애 최초의 자격 기준을 살펴볼게요. 둘 다 공고문이 나온 7월 30일 기준으로 서울이나 경기도, 인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돼요. 그리고 신생아는 2세 미만의 자녀가 있어야 하고요. 청약통장은 가입 6개월 지나고 매월 꼬박 6회 이상 납입을 했어야 합니다. 가상가 소득 기준도 꼭 챙기시고요. 그리고 생애 최초는 여기는 이름처럼 머리에 털 나고 단 한 번도 집을 구매한 적이 없어야 하는데요. 예외가 있습니다. 바로 신청자의 배우자는 집이 있었어도 결혼 전 팔고 왔다면 무주택으로 간주해요. 청약통장은 1년 이상이어야 되고 싱글이면 안 됩니다. 결혼했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어야 되고요. 자산이나 소득 기준도 꼼꼼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가 A1 블록이었고요. 다음으로 그 조금 위에 있는 A4 블록으로 넘어가 볼게요. 홈두부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여기는 신혼희망타운이에요. 즉 신혼부부만을 위해 만든 아파트라는 거죠. 그래서 신혼부부나 예비 신혼부부 혹은 6세 이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이어야 되고요. 당연히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됩니다. 남양주시 1년 이상 거주자가 가장 유리해요. 자산과 소득 기준도 꼼꼼히 챙기시고요. 여기는 총 448세대로 신이타가 255세대예요. 나머지는 나중에 행복주택으로 공급 예정입니다. 타입은 전용 5호 하나인데요. 이 또한 전매 제한이나 재당첨 제한은 A1 블록과 동일합니다. 그럼 여기 분양가가 얼마냐? 3억대입니다. 20평대가 3억대예요.
절대적인 숫자만으로도 정말 저렴하지 않습니까? 여기는 시니타라서 나라에서 하는 수익 공유형 모기지 대출 상품에 들어야 하는데요. 한마디로 최저금리로 대출을 받지만 나중에 시세 차익을 나라와 공유하는 상품이에요. 이거는 LTV가 70%로 최대 한도 4억까지 나오고요. 그럼 분양가의 70%니까 대출이 2억 6천 정도가 나와요. 그렇다면 당첨 시 필요한 현금은 약 1억 2천 정도가 됩니다. 금리가 좀 해자인데요. 1.3% 고정이에요. 이건 어디서도 좀 볼 수 없는 금리죠. 그러면 매월 약 87만 원씩 갚으면 됩니다. 즉 시드머니가 약한 신혼부부에겐 최적의 조건이죠. 이쯤에서 남양주 A12와 진접2의 분양가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보시면 평형을 감안해도 진접2가 타 지역보다 몇천만 원 정도 저렴합니다. 근데 가격은 항상 입지 가치를 따라가기 마련이죠. 진접은 남양주 왕숙 위에 붙어 있어서 서울과 더 멀고 땅도 더 좁아요. 그래서 여기에 투자 가치가 있을까요? 아까 두부별 4개라고 했죠? 당연히 있습니다. 바로 교통이에요. 남양주 왕숙 A12 블록도 풍양역과 가깝긴 한데 거기보다 진접2가 더 가까워요. 이미 영상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풍양역은 아직 가상의 역이에요. 2030년 이후로 개통 예정이고요. 그럼 4호선과 9호선 연장선으로 더블 역세권입니다. 서울과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지는 거죠. 그리고 진접2의 A4 블록은 신혼 희망타운이잖아요. 바로 앞에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개설 예정이에요. A1 블록에서는 도보 6분 컷 정도가 되고요. 어찌됐든 초품화입니다. 그럼 안전마진이 얼마일까?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사실 여기 안전마진을 논하기에는 굉장히 시기상조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남양주 왕숙도 그렇고 진접 또한 아직은 허허벌판이고 완전한 도시로 완성해 나가려면 좋게 10년은 걸립니다. 교통도 그제서야 될 수 있고요. 그렇다는 건 몸테크를 하면서 불편하게 살 자신이 있냐? 그걸 견디면 판교나 분당처럼 웃을 수 있을까? 이런 미래 가치를 보고 들어가야 하는 곳이죠. 어찌됐든 그래도 지금 기준으로 가치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A1 공공분양의 경우는 옆에 다산과 비교를 해볼 건데요. 다산역과 가까이 있는 다산 롯데 캐슬이 있어요. 여기 전용 74가 최근 8억 4천에 팔렸거든요. 이걸 전용 5구로 환산을 하면 약 6억이 나옵니다. 근데 다산이 입지가 더 우위겠죠, 당연히. 물론 여기 연식이 2017년이니까 약 10년 이상 차이 나는 거를 감안을 해서 안전마진은 약 1억 5천 정도가 됩니다. A4 시니타는 청약을 막 마친 남양주 왕숙의 A2 시니타와 비교를 해볼게요. 여기 A2 시니타가 안전마진이 5천만 원 정도 나왔거든요. 근데 여기보다 진접2의 A4 시니타 분양가가 3, 4천만 원 정도 저렴하니까 그렇게 단순 비교하면 안전마진은 약 1억 정도가 좀 안 돼요.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두 개 다 허허벌판의 상상속 아파트니까요. 그래서 왜 두부별 4개냐? 시드가 많지 않지만 실거주로 내 집 마련하고 싶은 신혼부부에게 권해드리는 별 4개입니다. 우선 강점은 굉장히 저렴한 분양가예요. 일단 저렴하게 들어가서 신도시가 발전해가는 모습을 보세요. 장화 신고 들어갔으면 하이힐 정도는 신고 나와야 되잖아요. 앞에 초품화로 아이를 키우다가 넓은 평수로 이사가야 할 때 더 상급지로 점핑하기에 좋은 발판이 될 수 있는 곳입니다. 유튜브에 들어오셔서 청약을 클릭하면 이렇게 다양한 청약 분석을 보실 수 있고요. 별 개수를 부여해서 청약 공고문만 보고는 이 청약을 과연 하는 게 좋을까 맞을까 좀 헷갈릴 때 정확한 가이드를 드리고 있습니다.